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3탄으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농지를 갖고 있는데 혹은 네.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도 되는 건지, 투자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농지 소유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러면 이제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만 있고 추측만 있을 뿐이지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도 있어서 겪어보긴 했지만 뭐 농지위원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이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나오면서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영상 끝부분에 가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농지를 정리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멘트 좋은데요. 그래. 끝까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용 실태 조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사를 누가 하는 거죠 도대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하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네, 거의 그물망처럼 네. 서로 이제 엉켜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점검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실 거는 지자체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위원회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네. 이제 뭐 10명에서 또 20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체계를 갖췄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연 1회 이상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조사를 뭘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안은 기존에도 사실은 하던 건데, 그렇죠. 뭐 무단 휴경 혹은 불법 점유, 불법 건축물,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농막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난 농막 하나 갖고 싶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검색을 해보시면 불법 농막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농막 역시 불법 형태로 이제 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처럼 일단은 농지가 아닌 상태로 이용되는지를 점검하겠다, 큰 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농지원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지대장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스컴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농지원부라고 해서 농지인지 아닌지 정도의 여부를 나타낸 그 서류였다고 하면 농지대장을 통해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처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렇죠, 그런 내용들처럼 작용 현황은 무엇을 작물을 재배하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착성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게 시스템이 공유가 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 하면 누가 봐도 확인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박씨 아저씨가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쓰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네. 이거 농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럼 좀 있으면 포상금제도 나오겠네. 점점 이제 뭐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존에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개인 또 지자체 그다음 관리 기관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 뭐 데이터도 누적이 되면서 농지 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농지대장이 이제 만들어지면 뭐 사용하는 내용이 바뀌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다가 60일 이내에 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 소유한 분들 입장에서도 관리에 대한 어떤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안 되면 또 과태료를 물리겠죠. 네. 유유농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유농지 관리뿐만 아니라 농지은행이라고 과거에 표현을 했죠. 농지은행, 네, 연금 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농지은행 관리원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면서 그 업무도 이제 추가가 됐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심사 과정부터 농지를 이용 실태 점검까지. 이름이 너무 헷갈린데 지금 농지은행 관리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농지관리위원회가 신설되고, 그거는 또 내용이 뭐예요?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이제 뭐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도 도대체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여러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지자체에서도 하고, 농지대장도 만들고, 한국농어촌공사 말씀드리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기구도 설치가 되고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농지관리위원회가 생깁니다. 네. 저희가 1탄에서 말씀드릴 때 농지위원회라고 지자체에서 네. 설립해서 이제 뭐 농지 취득에 대해서 심사하고 뭐 이런 내용 했는데, 이름이 비슷한데 농지위원회가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고요. 아, 이거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아, 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20명 이내에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 주요 업무가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하죠. 그 대규모 농지 전용에 대해서 관리 실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됩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전문가, 뭐 공간, 환경, 이런 공무원들 혹은 외부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방금 대규모라고 하셨는데 대규모의 규모는 어느 정도부터 대규모예요? 이 안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 법을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바뀐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네. 관리를 기존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 이 면적보다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숨이 차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많고 설치되는 것도 많고. 도대체 농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그러게 뭐 잘 되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하는데 흙이 막는 건 좋은데 아,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따라가야죠. 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아, 그럼 이렇게 복잡한데 지금 해결안이 있어요? 해결안이? 실태조사 한다는 게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아, 저는 안 걸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농지가 없으니까. 아, 네. 그렇죠. 있겠죠. 농지는 있는데 뭐 임대를 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농지를 불법으로 조금 전용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 마음에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피해갈 구석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이지만 이제 큰 틀에서 법에 맞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박성훈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농업을 해야죠. 본인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사업화해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또 정말 농업을 해야죠. 결국엔 농업을 하는 거네. 그렇죠. 아니면 팔던가. 아예 이 기회에 팔던가. 그렇죠. 매매 방법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용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용.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발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주면 네. 뭐 관광농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농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전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뭐 건물을 줘서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카페라든지 이런 꿈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전용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 저희가 큰 대안으로 볼 때는 이제 농업법인을 통해서 본인이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업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렇죠. 유지하는 방법인데, 농업법인 저희가 뭐 상담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도 이제 바뀌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농업법인 크게 뭐가 바뀔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설립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조건이 갖춰지면 조건만 맞죠. 바뀌는 거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립 전에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 농업법인 설립한다. 네. 그게 이제 신고 확인증을 주면 그 다음에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신고만 해서 끝나는 문제라면 심플하겠지만 지자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따진 다음에 그 확인증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태조사 강화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는 농업법인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있죠. 한 3년 주기로 하는 게 원래 있긴 했는데 이제는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과세 자료도 이제는 실태조사에 포함을 해서 단순히 농업을 뭐 한다고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본다는데 과세 자료? 뭘 볼 수 있을까요? 뭐 보통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보는 것처럼 매출, 매입, 뭐 재무제표 이런 걸 보겠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어디에 팔았는지 어디에서 뭘 샀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농업법인 설립할 때 한 계획과 맞는지 그걸 확인할 거고, 또 땅이 굉장히 넓은데 매출이 아예 없다거나 너무 소수라거나 그러면 이건 정말 농업에 활용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은 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농업법인 하신 분들은 뭐 부동산 매매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빼야죠. 뭐. 네, 이제 그런 분들의 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판매 매출을 봤더니 농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판매한 기록이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농업법인에서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과세 자료도 같이 보겠다는 의미여서 네. 일단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질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네. 하시는 게 정상인데 그거 설립해 가지고 농지 취득하겠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용 실태 이런 확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네. 이제 농지를 처분하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네네.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무거운 시간이 되겠군요. 네.